이런 데만. 자, 재건축은 왜 해야 됩니까? 재건축은 첫 번째는 일단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두 번째는 재건축하니까 너무나 좋은 호텔 같은 집에 이 재산 가치도 올라가요. 세 번째는 평수를 좀 줄이고 나머지 그 환급금 여윳돈으로 뭐 노후 자금도 쓰고 하는, 그리고 얘들 증여도 하고, 크게는 이런 세 가지 목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에서부터 예비 정밀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추진위까지 구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언제까지냐?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5년 정도 소요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추진위원장이 사퇴해서 새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뽑고 나면 설계사하고 정비업체를 뽑아서 계략적으로 설계하고 계략적으로 분담금 계산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겁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는 전체 75%, 동별 2분의 1. 그렇게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하는데, 여기서 추진위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개시 시점이 시작되는 것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조금 늦춰서 금년에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아파트 매매가 거의 금지가 됩니다. 그게 매매가 금지가 아니고 조합원 지양도 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사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지를 못해요. 새로 사는 사람이 조합원이 돼서 새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데 현금 받고 쫓겨나요. 그러면 새로 살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조합 설립하면 매매를 할 수 없는데, 단 외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그게 이 조합 설립 인가예요. 이거 받으면 이제 교통 심의 및 건축 심의,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때는 모든 업체를 다 선정합니다. 시공사만 빼고는 각종 이런 여러가에 필요한 각종 그 업체들 다 이 조합에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 심의까지 끝나면 사업시의 인가를 받는데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 투기라고 써 있는데, 조합 설립을 받아놓고 여러가에서 3년, 4년, 5년, 6년 헤매는 조합이 부쩍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2년 반이면 될 거를 5년 걸렸듯이, 조합 설립해놓고도 설립은 3년 이내에 사업시의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신청을 못하면 이건 사고조합이라 해서 이때는 이제 팔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아까 매매를 못하겠죠. 근데 사업시 인가를 계속 못 받고 계속 지연되는데 매매를 5년이고 10년이고 못 팔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사업시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제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의 인가를 받으면 시공사 선정 한 5개월 걸리죠. 이거 끝나면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원래는 1개월 합니다. 준비하고 1개월 하고, 필요하면 1개월 더 연장해서 총 3개월 정도 걸리죠. 그 다음에 이 끝나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고 총회 열고 총회 통과해서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는 데까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이제 상한제로 써 있는데, 원래 상한제가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를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죠? 소급 적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단지는 이 분양가 상한제 법에 보면, 주택법에 보면 적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이런 데까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이주하고 철거를 이제 하죠. 보통 여러분 단지 규모면 이주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철거는 한 6개월, 그래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한 40개월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서부터 입주까지는 원래 9년 반이면 입주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해서 지금 5년 됐죠. 앞으로 4년 반 뒤면 원래 입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몇 년 뒤에나 입주할까요? 앞으로 한 10년 뒤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20년 걸릴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쌈박질하면 25년 걸려요.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이 여러분들 지금 추진인데 추진 상태에서 평균이 20년입니다. 여기 개포 1단지 이런 데 쭉 보시면 저희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대 대부분 입주해요. 19년, 2020년, 21년, 22년. 그렇지 않나요? 저희 전부 다 90년대 후반에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재건축 규제가 도대체 뭔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역, 서울은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뭐 조정 대상 지역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조합원 양도금지 아까 제가 매매가 좀 불가능하다. 조합원 분양권 제한. 이제는 자 2개, 3개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은 1개만 분양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팔든지 현금 청산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을 분양을 받고 나머지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되겠죠. 현금 청산 받으면 아주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비 대출 같은 모든 대출이 까다로워졌습니다. 60%에서 40%. 그 다음에 초과이익 한수제가 부활이 됐죠. 2018년 1월 1일부로. 이게 직격타입니다. 초과이익 한수제 부활한 거. 서울이 평균 4억 4천에 최고는 8억 4천이라고 이 8억 6천인가? 국토부에서 그래 발표했는데 지금 주공 1, 2, 4주 같은 건 15억까지 나옵니다. 이 세대당. 초과이익 한수가. 그러니까 걸리면 이거 걸려서 지금 다 중단이에요. 한수제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추진위 때 아주 이 법이 거지 같은 게 추진위 때는 공시가격을 합니다. 추진위 설립한 날짜의 공시가격. 그게 종전 금액이죠. 거기에다가 개발할 때 총 들어가는 비용, 사업비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내가 10년 걸렸다. 10년 동안 저절로 오른 그 상승률 1년에 5%로 하는데 추진위부터 내가 10년 걸렸다. 10년 이상 20년 걸리면 추진위 때는 무시됩니다. 준공으로부터 역으로 10년 뒤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절로 5% 10년 걸렸다면 50%로 인정해 주죠. 이게 종전하고 개발 비용하고 전부 다 합친 거를 내가 이거 재건축해서 입주할 때 거의 감정 가격 전체를 감정해 보니까 총 수입이 얼마더라. 총 수입에서 아까 그 3개를 뺀 이게 이제 그 개발 이익입니다. 이 개발 이익에서 3천만까지는 비과세고 3천에서 5천까지는 10%, 뭐 5천에서 7천은 20%, 7천에서 9천은 30%, 9천에서 1억 천은 40%, 1억 천 이상은 50%를 매기는 게 이 초과이익 한수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서 지금은 이것 때문에 이제 다 중단 상태고요. 초기 단계고. 여러분은 관심지가 통과됐죠.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소급 적용. 이게 아주 직격타입니다. 이게 아주 취약입니다. 취약.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이라는 건 원래 아까 말씀드린 관리청은 신청 때까지 신청한 단지는 PS였는데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라면 관리청은 인가를 받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 착공 시작한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일반 분양은 착공한 다음에. 근데 이제는 관리청 인가 신청이 아니고 뭐 입주자 모집 공고, 착공 이게 모집 공고 아직 안 했다. 이번에 법 시행한 이후로. 그러면 다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걸 해당이 되면 토지비는 감정가, 기본형 건축비 금년이 64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가산비. 근데 이거를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강남이 4,700만 원까지는 분양하고 있습니다. 허그가 주택 도시 보증공사입니다. 여기에 보증 없이는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허그가 분양가를 막고 있었죠. 근데 이거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강남이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주 완료하고 뭐 공사하는 단지는
여기서 1년 정도 유예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선분양하든지 그래도 후분양하든지 어느 단지는 어느 평형은 선분양하고 어느 평형은 뭐 후분양하고 이렇게 지금 정한데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주를 못한 조합, 강남 이런 데는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혁신안 이제 서울시가 더 인허가를 까다롭게 처음부터 개입하겠다는 거고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상향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15%인데 이제 30%까지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거죠. 수익성이 확 떨어집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예상되는 규제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은 늘릴 것 같고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을 아마 조정할 것 같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재건축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세제 혜택을 왕창 축소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방침입니다. 이거는 재건축과 상관없이 매매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거 신경 쓰셔서 매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평형을 축소하겠다. 지금 현재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전용면 60, 그러니까 25평, 34평을 25평으로 줄이겠다. 줄이면 이것도 양도세니 각종 세금이 왕창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의 과세가 터시한 규제. 이렇게 많은 규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특히 여러분하고 관계되는 건 지금 강남에서 1년 내지 5년 안에 이주하는 추진이나 조합은 초과이익 한수를 이미 당했고 분양가 상한제를 당했기 때문에 다 잠정 중단했습니다. 압구정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거의 100억 들여서 배관이나 이런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가기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인재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 이제 초기 단지들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20년 이상 약이 없이 걸리니까 이 각종 규제들이 20년 동안 가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단지들은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강북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은 원래 초과이익 한수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북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남의 초과이익 한수를 당하는 단지는 중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은 정말로 시간과 싸움인데요. 여러분 20년 걸릴 거를 10년으로 당기면 진짜로 잘해서 10년 당길 수 있어요. 10년 안에 하는 거하고 20년 안에 하는 거하고는 이 재산 가치로 보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자, 통합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송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 잘 나갑니다. 수익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됩니다. 동사비 사업비는 이 경제 규모 아니겠어요? 3,000세대 짓는 거랑 1,000세대 짓는 건 비교가 안 되죠. 모든 면에서. 그 다음에 지하시설 같은 거 쪼각쪼각 다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으로 내는 거고. 공사비 많이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초과이익 한수제가 미적용됐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체로 10년 이상 당겼고 이것만으로도 몇 억을 절감한 거예요. 재건축이 인허가 과정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입주 후에 아파트 가치는 당연히 평당 1억 이상. 근데 나홀로 각각 했다면 1억은 그냥 한 7, 8천? 이 각 단지를 가르는 도로가 없어지고, 여러분도 그렇죠. 6단지 사이에 제가 오다 보니까 도로 있던데, 그 도로 없어지죠. 그게 없어지면서 그걸 도로를 준비해, 도로가 있으면 항상 거기서 몇 미터 떨어져서 동을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따 설계에 내가 나오겠지만, 그 도로 하나 없어지면서 얼마나 설계가 자유로워지는지 훨씬 좋아지죠. 단순히 단지 규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단지 규모 하나로. 결론은 통합하셔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6, 7단지 한번 볼까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 이거 도면 보셨나요? 여러분들 도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이 손 봐야 돼요. 이거는 좀 많이 잘못됐어요. 여기에 왜 제일 이제 랜드마크급이라고 하는 43평 큰 평수들이
일단 조용하긴 데는 뭐 가운데가 좋겠죠. 근데 완전히 조망으로는 완전히 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런 쪽에 그 좋은 단지들이 배치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세대수가 일단 너무 많아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세대수 어느 정도 많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25평 이하가 거의 50%예요. 49.56%.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포동의 판자촌 동네가 되어 있죠. 서민 단지. 개포동 1단지부터 시형까지 전체 단지에 초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형 평형 단지. 이제 그렇게 가격이 찍히면 여러분 가격은 여러분들이 랜드마크가 될 수가 없죠. 개포동에서. 일단 이거는 뭐 너무나 일단 많고, 보통 강남이 여기 49.56%라는 게 20에서 25%예요. 25평 이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98세대를 한 400세대로 줄이고 전체 세대수도 한 2750에서 한 2850세대로 세대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평형 설문조사까지 해 있던데 설문조사에서 25평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정비계획을 받은 거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지하층 면적이 지하 2층에 세대당 주차 대수가 1.85 되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소한 지하 3층이고요. 이 옆에 그 4단지 같은 경우도 지하 4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하 3계층 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하 3층까지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부대 복리시설 이런 것은 나중에서 바꿀 수 있는데 면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아직 거의 법정 그 기준보다 약간 오버됩니다. 그러니까 0.8평 이하인데 2배 이상으로 좀 커뮤니티 시설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하 3층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평형별로 동 배치를 좀 다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진위에서 이제 그 설계사하고 정비업체를 뽑은 다음에 조합을 설립한다고 그랬죠. 조합 설립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 인허가가 뭐냐면 교통심의 건축심입니다. 교통심의 건축심인데 지금 아예 세대수를 축소하고 지하 3층을 하고 건축 배치 계획을 바꾸는 이런 변경을 지금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 그리고 건축심의 가는 게 맞다. 지금 이걸 바꾸는 게 맞습니다. 변경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과연 내가 몇 평을 무상으로 공짜로 가나? 내가 몇 평을 가게 되면 얼마를 내게 되는 거냐? 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 가정입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다 추정해야 되니까. 자, 용적률이 결정돼 있어요. 층수, 아까 지하 2층인데 지하 3층에 뭐 지당 35층이라고 그래요. 분양 가격을 여러분들은 최소한 5천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이거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이게 몇 년 뒤 아까 20년 뒤에 입주하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없다고 놓고 여기 보면 5천 이상은 분양돼요. 사업비는 평당 700만 원. 재건축 후 입주했을 때 지금 시세로 보면 블레스티지인가? 거기 제가 볼 때는 거기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최소한 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가 지금 대기할 만한 데가 입주한 데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좀 높다고 보면 한 7,500 정도로 이렇게 뭐 입주했을 때 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1960인데 지금 잘못보다는요. 신축 세대수는 2,700에서 2,850. 자, 현재 가격은 국민은행 시세표 거기에 하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가 있는데 7월 26일자 상위 평균가로 기본 현재 가격은 일단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3평, 25평, 31평, 34평 4가지 평이 있는데 6단지, 10단지가 거의 비슷해요.
자, 이게 빨간 글씨가 그냥 돈을 받는 겁니다. 23평이 25평을 갔는데 9,600을 받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로 이게 검정 글씨는 부담 29평을 가게 되면 1억을 내야 되고 34평을 가게 되면 3억 5,400을 내야 되고 25평 같은 경우는 1억 8천을 받게 되는 거고 34평을 가게 되면 2억 6천 31평은 29평까지 1억 6,500 받고 34평은 한 8,500 내야 되고 34평은 34평까지는 거의 공짜고 그 이상은 돈을 좀 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 34평 이하는 평당가가 좀 높습니다. 실제로 일반 분양가도 그렇고요. 요 39평 이상은 이 일반 분양가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건 분양가를 5천만 원이라고 놓고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 요 위에 여기 플러스 되는 이런 금액들은 2억 4,500이면 2억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정상적으로 금액을 낮게 실제로 계산을 하면 이건 좀 떨어져요. 4억 4,500이면 3억 몇천으로 떨어질 거고 여기는 뭐 5억 몇천으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는 23평이 26.92평이 무상입니다. 25평은 28.72평 정후 예상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런 것도 26.92평을 평당 7,500을 계산했을 때 지금 아까 15억이었던 게 약 20억 정도 간다. 예를 들어 지금에서 4년 뒤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20억 정도 지금 시세로 보면 20억 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억짜리가 20억 되면 이제 5억 정도밖에는 안 올랐죠. 왜냐면 여러분 중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는 정말 최고급 아파트로 정말 그림 같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아파트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24억 2천, 25억 7천, 여기 34.1평이 무상. 그러니까 아까 34평을 갈 때 500만 원 받는 걸로 돼 있죠. 여기는 32.3평이 무상. 그래서 34평을 가게 되면 1.7평 값을 내서 아까 얼마? 1.7평 값을 내서 8,500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라면 재건축은 무조건 해야죠. 초과이익 한수금을 내가 계산해 봤습니다. 최고로 적게 잡았을 때 3억 5천 나옵니다. 3억 5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초과이익 한수제를 당해서 아무리 새 아파트가 좋고 가격이 내가 한 15억짜리가 20억이 되고 그래도 입주할 때 세금으로 3억 5천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건축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추진이 문 닫아버리고 추진위원장 꼽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문 닫고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볼게요. 이게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개포 6.7단지 입주시 재건축 규제에 상당한 변화가 저는 예상이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15년 이내는 입주 힘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아무리 빨라도 10년, 15년 뒤에 여러분들이 입주할 건데 정권이 이번에 이제 다음 한 2년 반 뒤에 정권이 바뀌고 한 번 더 바뀌고 한 번 더 바뀌었을 때 그때도 이 문재인 정부나 이런 진보 세력이 계속 잡고 있다는 보장 없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여러분 입주할 때 15년 뒤까지 간다는 보장 없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 난리가 나버려요. 우리 같은 아파트는 평당 2억 가버립니다. 진짜 강남이 좋은 아파트. 기존 아파트. 왜? 재건축 아니거든 공급할 데가 없잖아요. 새 아파트.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든 초과이익 한수제든 영원히 이렇게 강남 재건축 모든 단지를 다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동안 중단시킬 정도로 이렇게 끝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재건축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다가 완화되면 그때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 건축심의를 넣어가지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때 사업시행가를 이미 받았으면 제대로 와서 다시 건축심의 신청해서 50층으로 바꾸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아까 하루 차이로 안전진단 강화된 거를 적용받아 아시아 선천 완전히 포기해버리잖아요. 재건축을.
정비를 안 짓는데 아예 포기했어요. 그 하나로 10년 차이가 나요. 10년. 자, 그래서 정비 규제 하나에 언제든지 편성할 수 있도록 이주, 철거, 착공, 그러니까 이주, 철거, 착공이 가능하도록 조합 설립, 각종 인허가,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일단 받아놓고 중단하더라도 그때 중단해야 된다. 이 2주 이전까지는 사업비 지출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다음에 규제 상황에 따라서 잠시 좀 쉬었다가 하든지 중단하든지 아니면 상황이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2주하고 철거하고 입주할 때까지는 이런 거는 해결되겠다 하면 그때 2주하고 철거를 감축히 하든지 이때 중단하는 거는 관리처분 인가받고 시공사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돈 다 해결한 다음에 중단하는 거는 조합이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중단을 하면 지금 중단하는 것도 지금까지 쓴 비용이나 뭐 어떤 것들 어떤 누군가한테 사입해야 될 거예요. 누구한테 꼬여야 어쨌든 지금 10원도 없이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해서 추진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아무리 지금 뭐 규제가 어떻고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음마아파트, 잠실 5단지 같은 거 보세요. 저거 인허가를 다 받았어도 재건축 중단이라니까요. 초과이익 한수? 아까 5억 몇천 맞고 잠실 주공 5단지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단계마다 아파트 가격은 올라요. 여러분 중단하고 있으면 가격은 별로 안 오르죠. 여러분이 꾸준히 조합 설립도 하고 건축시비도 받고 사업시행인가도 받고 가리처분 인가도 받고 하면 받을 때마다 언론에 떠요. 개포 60단지 뭐 건축시비 통과 신문에 언론에 매경 뭐 조선일보 이렇게 주목하면 받을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한 단계씩 레벨업해요. 자, 그러면 자, 지금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가야죠. 계속. 아닌가요? 가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언제 추진이 연장선된 거죠? 8월 31일이요. 잘 뽑으십시오. 뽑으시고 계속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정비계획 변경은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 저런 식으로 받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기존의 추진위원장이나 기존에 했던 분들이 세상 25평 이하를 갖다가 50%를 만들어 저런다니나 보다 대한민국 강남에 처음 봐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는지 누구 발상인지 설계사가 저렇게 스스로는 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지금 저렇게 지시를 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거. 일단 저거 먼저 추진위원장 서로 뽑고 정비계획 변경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업체 2개 뽑아서 조합설립 빨리 가고 금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 받고 사업시행 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분양 신청 시공사 선정해서 보증금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논스톱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정말로 논스톱으로 최단기간 내에 가야 돼요. 최단기간 내에.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딱 받아놓고 2주를 할까 말까. 그때 1년을 늦추든 2년을 늦추든 3년을 늦추든 그때는 돈이 깨지는 건 거의 없어요. 재건축 성공,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여튼 좀 말은 쉽습니다. 유능한 추진위원장 조합장 선출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조합의 성격을 잘 유지해요. 이 유능한 그런 추진위원 조합장은 뭐냐? 사실 전문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회사 내가 30년 근무해서 재건축의 10% 정도 여러분보다 많이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재건축하고 건설회사 30년하고 10%도 다 몰라요. 그런 전문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은 좋겠고 어찌됐든 뭔가 어떤 그 유능한 어떤 그 용역사들, 유능한 설계사를 만나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밀고 가는 추진력. 정말 답답해 터지는 조합장들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면 이렇게 갔다가 저 사람이 뭐라면 이렇게 갔다가
진짜 일주일 만에 결정할 거를 1년 내내 결정 못하는 조합장이 있어요. 그럼 망합니다. 망해요. 이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소통. 이 소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말 말 잘 들어주고. 이제 도덕성. 요즘은 쉽게 그 옛날처럼 비리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도덕성이. 특히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재건축이 잘못된 아주 첫 번째 10개 중에 9개는 누가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하는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과거에 입주자대표 회장을 했던 사람이나 주로 그 단지에서 좀 입김께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연세도 좀 있죠. 한 70세.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10년, 15년, 20년 동안 조합장 이렇게 갑니다. 아주 재건축 망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이런 인맥으로 내가 안면으로 이렇게 뽑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이런 거 휘두르면 안 돼요. 조합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합원 여러분들입니다. 진짜 이건 두 말 없는 소리예요. 조합장을 잘못 뽑은 것도 여러분들이고, 조합장이 비위 저지르게 그냥 놔둔 것도 여러분들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서는 이번에 31일날 추진위원장 누가 뽑든지 말든지 누가 되든지 말든지 대충 놔둘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 없으면요, 그럼 비리 저질러요. 그 다음에 진짜로 공정한 시공사, 각종 용역사를 뽑아야 돼요. 공정하게. 근데 정말 반포같이 이렇게 부자 동네도 여러분 신문에 많이 보셨죠? 주공 인사주고 하는데 현대가 400억 뿌렸다고 그러고 GS도 400억 뿌렸다고 그러고 하도 심하니까 결국은 수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로 성공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차별합니다. 자, 개포 1단지 엄청나게 규모 크죠. 개포는 웬만하면 2,000 몇백 세대, 3,000 세대예요. 그죠? 자, 여기서 개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어느 단지냐? 소위 그게 랜드마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워낙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진짜 유능한 시엠사를 선정해서 활용하는, 지금 거의 이제 시엠사를 선정하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포는 여러분들은 용적률이 300%라서 조금 일반적으로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특히 집행부나 이런 분들은 이 성공한 사례, 실패 사례를 벤치마킹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성공한, 대한민국의 성공한 재건축조합, 형편없이 실패한 재건축조합은 나름대로 가서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